대출이자도 갚아야 되고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고정 지출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제 1년 휴직이 결정되고 나서 제가 가게 세팅을 다시 이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계획해두지 않으면 게을러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멘토 구치혜입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이 최근에 1년 휴직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가 한국 나이로 6살이고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휴직의 이슈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는 변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인생의 주기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내가 쌓아놓은 자산을 갉아먹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제 1년 휴직이 결정되고 나서 제가 우리 집 가게 세팅을 다시 이제 했거든요. 소득도 달라질 것이고 지출도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른 목표 저축액도 달라지잖아요. 제 사례를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득의 변화를 먼저 체크를 했죠. 둘이 벌다가 한 사람의 소득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5천만 원이 사라지겠다 막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이제 따져보니까 휴직 급여라는 게 또 들어오거든요. 회사마다 연금이라던가 공제해가는 것들이 다 달라요. 저희 남편이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휴직을 해도 기존에 빠져나가는 것들이 다 올스톱 되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수령받는 그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떼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1,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남편 소득 5천만 원이 주는 게 아니라 약 3,800만 원 정도. 그럼 한 달로 치면 310만 원 정도가 기존보다 소득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지출의 변화가 있겠죠. 자, 소득이 줄었지만 지출은 그대로 막 쓴다.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현상 유지만 해도 조금은 살 것 같은데 한 달 거듭할수록 자산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마음 편히 휴직 기간을 누리지를 못해요. 자, 지출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지출이 있고 오히려 휴직을 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지출이 있어요. 이건 먼저 체크를 했어요.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직장 생활에 따른 경비죠. 회사 가려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점심 식대값이 있죠. 기존의 용돈이 30 얼마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제하고 이제는 집에서 밥 먹고 나갈 일 있어도 차 타고 나가니까 순수 용돈 15만 원씩 간식 사 먹을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돈들이에요. 기존보다 한 20만 원 가까이 지출이 줄어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맞벌이였어. 등하원 노후미를 많이 쓰시잖아요. 휴직하는 사람이 당연히 아이 등원 하원을 전담하면 돼요. 등하원 노후미로 40에서 50을 쓰고 있었다면 이 비용도 제해지는 거죠.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청소 도우미 이모님을 불러가지고 쓰는 비용들도 있어요. 가정 상황에 맞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뭐가 있느냐,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고, 반면에 늘어나는 지출도 있어요. 남편이 기존에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왔잖아요. 회식이라도 잡히면 저녁까지 해결을 하고 왔죠. 이제는 남편이 아침, 점심을 챙겨 먹다 보니까 식비 비용이 되게 부족해지더라고요. 기존에는 회사도 바쁘고 퇴근하면 다시 육아 출근해서 남편이 아이랑 놀아주고 씻겨주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휴직 기간 동안 안 했던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축구 교실을 다녀요. 한 12만 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는 남편이 이제 법인 회사 폰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 개인 폰을 써야 되니까 아이들 폰 요금 10,000 얼마 정도가 또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휴직하면서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에 따른 수강료라던가 스터디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 것이고, 기존에는 내가 아이를 등하원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학원을 돌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내가 신이다 그럼 엄마표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외식을 좀 했었다. 그때는 바쁘고 정신없고 집에 오면은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렇게 시켰지만 내가 이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잖아요. 집밥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외식할 거 밀키트 같은 걸로 좀 해보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식비가 줄죠. 그리고 자녀 교육비가 줄죠. 이런 식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득 체크하고 지출을 체크했더니 1년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체크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8년째 가계부를 쓰고 있잖아요. 기존의 저축률과 남편 소득이 아예 사라지고 난 후에 저축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 저축액을 맞추고 싶어. 소득이 줄었지만 그에 맞춰서 나는 지출액도 줄일 거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지출은 줄여도 한계가 있네. 부업을 해서라도 소득을 좀 더 늘리거나 혹은 어차피 한 6개월, 1년 정도는 돈을 모으는 게 1순위 목표가 아니라 뭐 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정도는 목표 저축액을 현실적으로 낮추자. 이런 계획 없이 그냥 뭐 쉬기로 했어, 쉬어.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갑자기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내가 조절이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가계부를 쓰거나 자산 관리를 했던 사람도 아니야. 허둥지둥 되다가 많은 자산을 까먹게 돼요. 대출이자도 갚아야 되고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고정 지출들이 있었잖아요. 1년에 우리가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줄겠다. 한 달에 250 정도니까 이거는 커버가 가능하겠어. 혹은 생각보다 좀 빠듯하겠는데 1년 쉴 6개월 정도밖에 못 쉬겠다. 혹은 이 정도면 최대 2년까지는 비벼볼만 하겠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휴직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돈은 줄지만 그 돈을 상쇄할 만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거잖아요. 내가 어떤 루틴으로 이 시간을 활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그리고 부부가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휴직하기 전에는 휴직하면은 난 운동도 할 거고 아이랑 뭐 시간도 보내고 엄마표도 하고 집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딱 되잖아. 내가 한 10년을 새벽 6시 반에 일어났어도 일주일 만에 기상시간이 8시 반으로 바뀌는 그런 마법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미리 계획해두지 않으면 게을러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이 등하원을 전담하는 거. 저는 그 시간만큼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잠도 더 충분히 잘 수 있고 일하고 있는 흐름을 끊지 않고 그날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집안일에도 더 참여를 하는 거죠. 기존에도 설거지나 빨래를 맡기를 했지만 횟수를 좀 더 늘리고 양을 늘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뒷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까지 남편이 전담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합의를 했었고요. 대신 또 저는 남편에게 자유시간을 주기도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를 하러 가고 일이 많을 때 그럼 남편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거죠. 솔직하게 루틴까지 짜놨어요. 한참 돈을 모아갈 때는 휴직이 웬 말이야. 양가도움 안 받고 사람도 안 쓰고 제가 악착같이 어떻게든 했어요. 그런데 자산이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이 특정 시기가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뭐 신혼 초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이가 정말 어려서 부모의 케어가 필요한 특정 시기가 있기도 하고 부부에게 혹은 나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단 몇 개월만이라도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서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기회로 쓴다면 저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올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